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2021년도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기만 하는데요. 21년 부동산 시장 이슈를 정리해보고 22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장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1년 가장 많이들 궁금해했던 집값은 역시나 올해도 올랐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집값 상승을 예상했었기에 어찌 보면 예상치에 얼마나 근접한 시장 흐름이 나올지 지켜본 한 해였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20년 전체 상승분을 반년 만에 도달하는 것을 볼 때는 지나친 과열이 걱정되었는데요. 2020년 여름과 가을에 미친 집값이라며 매수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올해의 집값 상승은 절망감을 더 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연끌 투자로 집을 매수했던 실거주 투자자분들이라면 과감한 결정이 향후 10년 이상 생활의 안정감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집값 상승세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세 가격 역시 올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2년 사이에 많게는 2배에서 보통 30% 이상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3억 원 하던 전세가 5억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서울에서 2억 원대 전세는 거의 찾기 힘든 매물이 되었습니다.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제 방송과 최근 방송을 볼 때마다 전세 가격이 저렇게나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을 할 듯합니다. 특히나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올해 전세 가격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경기도권으로 이어지며 경기도 역세권 단지들의 전세는 7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찾기 힘든 곳이 많았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력이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 전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걱정이 됩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며 임대 시장의 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비싼 보증금에 전세를 살 때와 비교해 몇 배는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면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듯합니다. 21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올해는 전세의 월세화가 현실화되는 첫 해로 기록될 듯합니다. 확실히 올해는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옮기는 분들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으며 서울의 전세가로 경기도에 매매를 하거나 혹은 경기도 아파트 월세를 옮기고 남은 보증금을 주식이나 코인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많이 본 한 해였습니다. 21년은 다른 그 어떤 해보다 청약 열풍을 보여준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텔로 청약 열풍이 번져가는 듯한데요. 거의 1년 내내 청약 단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으며 1순위에 해당하는 수십만 명의 청약 대기 수요층이 수도권에 괜찮다는 단지에는 대부분 도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하는 곳이 서울 이외에도 동탄, 위례, 과천 등 수십여 곳이었고 이전 같으면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단지들조차도 비싼 분양가에 나와도 보통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약 경쟁률은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청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주택자들에게는 현실 로또로 청약 시장이 자리매김한 듯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나 사전 청약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현재의 청약 열풍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1년도 하반기 미친 집값이라 불리기까지 한 부동산 시장을 일단 주춤하게 만든 건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자금 흐름이 꽉 막힌 상태가 추석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까지 모두 막히며 부동산 시장 역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으로 쉽게 팔 수도 없고
쉽게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선 이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즘이 아닐까 합니다. 21년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였던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 집값과 전세가 상승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 시장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이나 향후 청약을 위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2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 상승폭은 줄겠지만 크게 하락하기도 쉽지 않을 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나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워낙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정부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에는 22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런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